자, 양명고 2. 남은 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월요일 30일에서 35까지 하고 남은 5지문은 오늘 수요일인 9일날 모두 종료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1회독이 다 끝나고 2회독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교과서랑 같이 하게 될 건데 양명고가 뭐 시험 둘째 날 25일날 금요일날 시험인 걸 감안해 봤을 때 수요일날 올 수 있나? 수요일날 첫날에 대한 직접 모강이거든. 국어가 24일이지. 23일날 직접 모강을 하겠구나, 그렇지? 그럼 사실상 23일날 수업은 힘들겠네. 풀로. 쌤이 풀로 못할 수가 있어. 지금 학교가 3개가 겹쳐가지고 일단은 금요일날이 되게 지금 핫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쌤이 지금 직전 보강이 지금 벌써 양명고, 양명여고, 부흥고가 현재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4일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4일이 이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요날 이제 여러분들이 저걸 보는 거죠. 그러게. 일단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지금 요거 쓸 수 있나? 일정 한번 보시게 되면 인덕원고가 요거는 일요일날 해당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아무튼 이번 주가 아주 핫한 주가 됩니다. 이 주가 어쨌든 그래서 양명고가 끝나고 바로 오면 일찍 올 수 있지 않을까? 그지? 제일 풀로 여러분들 뭐 2시, 5시, 1시 가능? 1시 오바? 시험이 12시 10분에 12시 10분에 끝나? 밥 먹고 어쩌고 해서 오면 그래, 넉넉 잡아 2시라고 감안하고 1시 반까지 오는 것도 괜찮겠다. 그지? 그지? 뭐 그건 나중에 얘기니까. 일단 2시 넉넉 잡아 2시, 5시. 2시 영어밖에 없으면 여러분들 계속 양명여고나 부흥고 할 때쯤 계속 학원에 있으시면 됩니다. 스카처럼 질의응답 계속 할 수 있으니까 2시, 5시 이때가 4시, 7시 7시, 10시 아마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남은 일정을 좀 계산해 봤을 때 이제 9일날 시험이 다 끝나니까 아니야. 월별로 여기 있다. 남은 일정을 봤을 때 9일날까지 끝나고 남은 일정은 14, 16, 20일, 24까지 해서 총 4회차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험 범위가 총 4회차인데 남은 시험 범위가 이제 2바퀴 돌려면 한 회차는 4, 5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 3회로 나누어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니까 23년 3월 모의고사에 대한 게 한 회차 다 진행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아마 이때 봐야 되지 않을까 총괄평가로. 그리고 두 번째 회차 수 24년 3월에 대한 또 시험 범위에 대한 또 테스트를 다 보고 쌤이랑 같이 또 피드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마지막 직전 보강은 선생님이 드린 파이널 터치에 대해서 문제 풀면서 또 저기 하는 시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난도 있는 지문 위주로 내용 정리하고 두 번째 바퀴 돌면서 다 양명고가 제일 지금 빠듯하게 있네요. 빠르게 시작하니까. 그래서 남은 4회 일정 14, 16, 21, 24까지 직전 보강까지 해서 총 양이 좀 많게 진행될 겁니다. 교과서 2개 과씩이니까 그렇게 알도록 합시다. 그러면 양명고가 첫 타임이어야겠네. 양명고가 첫 타임, 그 다음에 부흥고가 맨 마지막 타임으로 나야겠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날이니까 부흥고가 맨 마지막에 오고 양명여고가 또 마침 같은 재단인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같은 날에 시험을 보게 됐네요. 됐나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직보는 기본적으로 5시에 끝나고 5시에 끝나고 규정된 시간은 3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영어밖에 없으니까 물리도 있어요. 이과는?
그렇구나. 그러면 물리 있고 또 그러면 2시다시 노는 게 좋겠죠? 영어는 빠르게 놓고 더 하다 가실 수 있는 친구들은 하다 가셔도 좋고 또 혹시 끝나고 시간이 좀 남는다. 다른 학원 또 끝나고 남는다. 그러면 다시 오셔서 또 남은 질의응답이나 이런 거 하다 가셔도 무방합니다. 자, 오늘 24년 3월 가보도록 합시다. 24년 3월 31번부터 오늘 5개 또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자, 31번은 변형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엉망이고 다. 이거는 형준이랑 같은 반 있어요? 오형준? 줄 수 있거나 가까운 거 말고 같은 반이 편하지. 형준이 보고 오라고 해야겠다.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변형 가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 31번 잘 기억해 두셨다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자, 무용수들은 종종 push themselves, 자기 스스로를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여기 dancer와 themselves가 서로 동일 대상이기 때문에 대기대명사를 쓴 거죠. them이냐 themselves의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주어와의 동일 조건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To the limits of their physical capabilities. 그들의 신체적인 어떤 능력의 한계 쪽으로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종종. 그렇죠? 신체적으로 안 되는데 될 때까지 하는. But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걸 바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대조반박하고 있어. 하지만 그 밀어붙임이 스스로를 신체 조건의 한계의 밀어붙임이 잘못 이끌어질 수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경우에? 만약에 it is directed, 그것이 지시되어졌을 때, 우리 direct가 direction이란 방향이란 뜻이 있잖아. direct는 방향을 가리켜주다라는 동사. 그래서 우리 방향을 가리켜주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하죠. 디렉터라고 하죠. 디렉터. 그래서 directed 하게 되면 뭐야? 방향이 가리켜져 있다면 어디 쪽으로? accomplishing something physically impossible. 부사가 형용사가 명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모양이죠. 신체적으로 뭔가 불가능한 어떤 것을 달성하는 쪽으로 뭔가 방향이 지시되어 있으면 그것은 잘못 이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필자는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야? 신체적 한계로 밀어붙였을 때 잘못 이끌어지는 경우 뭐라고?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걸 달성하려고 했을 때는 그게 마이너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바로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필자의 주장은 이미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도를 잘 생각하셔야 돼. 뒤집어 얘기해봐. 가정법이니까.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신체적 한계를, 불가능성을 잘 인지해야 뭐 할 수 있나? 잘 이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저 푸시라는 것도. 그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주제야,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한 하위 개념이 지금 예시로서 for instance로 나온 거야. 예를 들어 키 큰 무용수가 with long feet, 큰 발을 가진 어떤 키 큰 무용수가 may wish to 부정사, 동사 모양 잘 챙겨 두시고요. wish는 to 부정사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동명사 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wish to perform repetitive vertical jumps to fast music. 빠른 음악에 맞춰 이 반복적인 수직의 점프들을 수행하고 싶어 할지 모릅니다. 라는 얘기야. 그렇지? 키 큰 댄서가 빠른 음악에 맞춰 막 하고 싶어. 일단 키가 크다는 거 자체가 약간 둔감한 느낌을 주잖아. 뭐 느낌으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지금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여기 보면 pointing his feet, 자신의 발끝을 딱 톡 찍으면서 뭐 하면서 in the air, wide in the air. 여기 빙 생략돼 있겠죠? 분사구문. 공중 안에서, 공중에 있는 동안
자신의 발을 톡 찍으면서 말이야. 지금 문장 끝나고 나온 ing니까 얘는 분사 구문이라는 거 확인될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 포인팅의 뒤에 있는 and lowering과 함께 병렬 구조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또 낮게 함으로써 뭐를? 그의 발 뒤꿈치를 어디에다가? 바닥에다가 between jumps. 이 점프들 사이에서 바닥에다가 자신의 발을 낮게 함으로써 발을 톡톡 공중에서 톡톡 찍어가면서 빠른 음악에 맞춰서 반복적 수직 점프를 수행하고 싶어 할지 몰라. 와우. 그냥 우리가 뭘 하고 싶다는 거야. 지금 신체적으로 한계에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습니까? 문장 구조 다시. 예를 들어 키 큰 댄서가 발이 큰데 뭘 바래? 수행하기를. 반복적인 수직 점프를 빠른 음악에 맞춰 포인팅, 자기의 발을 찍으면서 공중에 기가 막히다. 엄지발가락입니다. 왜 쌤 그림에 비웃음을 주지? 아니야? 자, 포인팅 하면서 또 공중에 떠 있으면서 포인팅 하면서 아이씨, 이거 못 그리겠다. 아무튼 발 모양을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점프와 점프 사이에 힐을 또 아래로 낮춤으로써 키 큰 애가 이걸 빡빡빡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글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신체적 한계로 밀어붙이고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인지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예시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어쨌든 점프와 점프 사이에 자기 힐을 낮춤으로써 또 포인팅 함으로써 빠른 음악에 맞춰 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 대시라는 장치가 여기 예시 연결사의 앞뒤 내용의 상하이 개념도 상하이 개념이지만 여기에서 대시 가리키는 키 큰 댄서가 하는 춤의 방향성의 지시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이 may be impossible. 불가능할지 몰라. 이 no matter how 나왔다 얘들아. no matter how. 무슨 뜻이죠? however입니다. however 다음에 형용사나 혹은 부사, 주어 동사가 언급되면 이 어순자 기억해 두셔야죠. 아무리 댄서가, 무용수가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형용사 할지라도, 부사하게 동사할지라도. 그럼 여기에 스트롱리냐를 결정하는 건 누구지? 비동사의 보어기 때문에 얘가 형용사가 나온 거지. 그치? 아무리 무용수가 강력한 힘을 가질지라도 앞에 건 신체 구조상 어떻다? 불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또 그에 대조적으로 짧은 발을 가진 무용수는 또 그게 문제가 있어 없어? 없을지도 몰라.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첫째, 여기에서는 발 큰 애가 점프를 잘 못해. 이걸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발 큰 애의 발 큰 특성상 발이 작은 애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발 큰 애들은 가질 수가 없다. 즉 신체적 한계에 불가능한 것이라는 건 항상 존재할 수 있다. 지금 이걸 전달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키 크고 발 큰 애가 이걸 못한다라는 건 빠른 음악에 맞춰서 못한다라는 건 신체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가 얘들아 another dancer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똑같은 무용수 얘기긴 한데 another라는 장치를 썼다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야? 추가를 의미하는 거야. 추가. 그러니까 또 다른 무용수가 may be struggling. 뭐 하려고 애쓸지 몰라? to complete half turn in the air. 공중에서 완전한 절반의 턴을 완수하려고 애쓸지 몰라. 자, complete이니까 동사로 쓰였죠? 이 반만 딱 턴하는 것을 완수하려고 할지 몰라. 또 다른 댄서는. 그러면 지금 여기서 6번 문장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5번 문장까지가 첫 번째 예시에 끝난 부분이야. 오케이? 잘린 포인트 충분히 쓸 수 있겠고요. 자, 그런 애가 반 하프턴 하고 싶은데 이해하는 것, 뭐를? 연결성을 이해하는 것.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rapid turn rate, 빠른 속도의 턴과 그 다음에 alignment of the body, 그 신체의 어떤 정렬, 배열, close to, 어디에 가까운? close to the rotation axis, 이 회전축에 가까운 이 몸의 정렬 같은 것들 사이에서의 연결성을 잘 이해한다는 것이 tells her, 그녀에게 뭐를 말해줄 수 있어? how to 동사 원형은 무슨 뜻? 동사하는 방법, 명사의 뜻이죠. 그래서 그녀의 턴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방법을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시가 두 개가 반복된다라는 건 뭘 의미해? 그 둘의 예시에 서로 간에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맞지? 그러면 앞에서 키 큰 애가 할 수 없는 걸 키 작은 애는 자꾸 키 작은 애가 아니죠. 발 큰 애가 할 수 없는 걸 발 작은 애는 할 수 있어. 그러니 발 큰 애들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불가능해. 아무리 힘세도 불가능해. 그리고 하프턴 해야 된다는 것도 결국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빠른 속도와 그의 몸의 정렬 사이에서의 연관성을 잘 이해해야 그래야 성취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한계성을, 몸의 한계성을 얘기한 것과 두 번째, 뭐에 대한 이야기? 저 회전축과 몸의 정렬, 빠른 속도 이런 사이의 연결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담당하고 있으니 이 두 예시의 공통점은 결국 뭐겠냐고. 다음 문장.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켜주는 게 그 다음 문장이 되는 거지. In both these cases, 앞서 얘기한 그 발 큰 친구의 무용수와 빠른, 어디야? 공중에 있는 동안 반 턴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에 understanding and working within the constraints. 이런 제약 속에서 이해하고 working, 운동, 즉 연습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해 운동선수가 working하면 연습하다가 되겠죠. 그렇죠? imposed by nature. 이거 무슨 뜻이겠니? 자연에 의해서 부과된 제약. 이게 뭐겠어? 선천성을 의미하는 거죠. 아니 내가 크다 보니까 발이 이렇게 컸는데 어떡해. 그지? 그러니까 선천에 의해서, 본질에 의해서 부과된 제약이나 또 described by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묘사된 그런 제약 같은 것들 안에서 이해하고 연습하는 것이 allows, 허락해 줄 거예요. 댄서들이 뭐 할 수 있도록? to work efficiently.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거예요. allow는 오형식 동사니까 투부정사의 목적 보호를 취하게 되죠. 여기까지. 뭐 하면서 말이죠? minimizing, 최소화하면서 potential risk of injury. 이 부상이라는 것의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minimizing을 그대로 냅두고 얘들아 뒤에 요 potential risk of injury를 빼고 뭐를? 춤의 성공을 여기에다 넣으면 accomplishment를 여기에다 넣게 되면 그치? 그 동작의 성취를 넣게 되면 그걸 뭐 할 수 있는 거야? 최대화시킬 수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다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서 부과된 제약이나 혹은 물리적 법칙 같은 것들에 묘사되어져 있는 한계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하고 연습하는 것이 뭐가? 부상을 최소화하겠고 성공을 최대화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뒤에 있는 내용에 대한 변형을 통해서 글의 단어가 반이어 관계로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암기한 걸 체크하겠다가 아니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미니마이징, 맥시마이징이 된다는 것도 깨치고 계셔야 되겠지. 그지? 여기에다 빈칸, 어휘 출원 이런 걸로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사례에서 둘 다 들었던 거 뭐다? 몸의 한계를 인지해야 된다. 그리고 물리적 법칙의 제약을 또 알고 있어야 된다. 이해해야 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용수가 자신의 어떤 신체적 한계나 이 물리적 법칙의 한계를 잘 이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빈칸 문제로 출제되었지만 주제 파악, 제목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두 번째 학기 둘 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그 수업 자료나 워크북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좀 단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32번 갑니다. 자, 32번에 나온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 영화. 과연 어린이 영화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이제 니네들은 이제 시시하다 느낌 딱 먼저 들겠지, 그지? 니네 뭐 아직도 카봇 보는 친구 없을 거 아니야. 니네도 카봇 있었니? 또봇, 카봇, 그지? 그건 너무 애기 만화. 근데 쌤이 아직도 재밌게 보고 있는 만화 중에 하나가 브래드 이벨스. 브래드 이벨스는 못 참겠어. 너무 재밌어. 그거 어떡할 거야, 그거. 그게 뭔가 자극적이지도 않으면서 현대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밈도 있잖아요, 그 안에. 그지? 너무 재밌어. 큰일 났어.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성대모사 해주면 되게 좋아해. 안녕하세요? 하면 되게 좋아해. 이발료는 줘야지! 하면서. 그럼 애들 깔깔대고 난리 납니다. 환장하죠.
너무 팬이야 내가. 초코도 완전 내 팬이야. 우리나라 캐릭터 시장도 그런 걸로 빨리 열려야 되는데, 그치? 그 우리나라만 맞죠? 그지? 일본 거 아니지 그거. 아, 스토리 자체가 한국 거지, 그지? 되게 재밌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는 그래서 탐구해야 돼. 뭐를요? 관계를 탐구해야 돼. 뭐와 뭐? Children's Film Production과 Consumption Habits 사이에 관계를 우리가 탐구해야 돼. 아이들의 영화와 아이들의 영화 제작과 그 다음에 그를 소비하는 습관 같은 것들 사이에서의 그 관계성을 우리가 한번 탐구해 봐야 돼. The term children's film. 자, 어린이 영화라는 용어 자체가 implies ownership by children. 이 아이들에 의한 소유라는 걸 암시하죠. 그러니까 말을 참 예쁘게 해서 그렇지. 야, 그 애들 보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애들에 의해서 소유된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죠. 아이들 영화, 그렇지? 이런 것들. 즉 그들만의 영화 말이야. 하지만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영화들은요, supposedly made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해 의도적으로 제작된 그런 어떤 영화들은 have always been consumed. 자, 수동태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시제도 시제지만 소비되어져 왔습니다. 아이들 영화는. 누구에 의해서요? By audiences of all ages. 모든 나이대의 청중들에 의해서 항상 소비되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우리 애기 그 둘째 딸 6살, 5살, 6살 때 그때 그 친구의 아빠랑 같이 엄마들은 각자 알아서 놀고 아빠들끼리 딸들, 둘째들 손붙잡고 가서 영화 공주 영화를 저 롯데 시네마에서 돈 주고 본 적이 있어요. 어린이날 때. 어린이날은 그런 거 개봉하잖아요. 그래서 그 또 마침 친구야. 그 아빠도. 그래서 앉혀놓고 이제 야, 그래 졸지 않고 잘 보기야. 근데 진짜 공주마다 하나도 관심 없잖아. 근데 점점 초점을 잃어. 너무 졸리다. 콜라 한잔하고 친구를 봤는데 걔는 벌써 입 벌리고 자고 있더라. 그럼 생각해봐. 그 아이들이 보는 영화를 극장 안에 넣으면서 둘이 잘 보고 와 이러진 않잖아 보통. 누가 가 항상? 엄마 아빠 나. 어른들이 같이 가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나이대의 어떤 청중들에게 소비되어진다. 이뿐만 아니라 요즘 애니메이션이 애들 건 아니지, 그치? 캐릭터 시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땐 어른들도 많이 보죠. 특히나 상업적인 영화 같은 데서는 특히나 이런 모든 나이대의 청중들에 의해서 소비되어져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당한 양의 크로스오버가 뭐야, 얘들아? 이 청중 구성에 있어서의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막 어린이 영화인데 막 젊은 애들도 보고 나이 드신 분들도 보고, 그치?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얽히고 설켜 있음을 크로스오버라고 합니다. 그죠? 이 상당한 얽히고 설킴이 청중 구성에 있어서 얽히고 설킴. 그걸 뭘 얘기하는 거야? 얘를 얘기하는 거야. 모든 나이들의 청중들이 본다라는 이 크로스오버가 뭐에 대한 이 어린이 영화들에 대한 청중 구성의 이 상당한 양의 크로스오버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수동태 주의해 주시고 이 사실에 의해서 우리 보통 the fact that 하게 되면 이 대시 동격이라는 거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뒤에 완전한 문장인데 이게 참 긴 게 2007년도에 덴마크 사례와 2014년도에 독일 사례를 the fact that 주어 동사로 지금 나타낸 거야. 그렇지? 이 사실에 의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당한 양의 크로스오버. 무슨 얘기냐? 11개의 덴마크 어린이 영화, 청소년 영화들이 attracted, 매료시켰습니다. 몇 퍼센트? 59%의 극장의 입장을 59% 매료시켰대. 11개의 영화가 극장 입장의 59%를 차지했다고. 어린이 영화가 반 넘게 봤다고, 사람들이. 이거 어마무지한 거죠. 그죠? 그리고요, 2014년 독일의 아이들 영화들은요, 차지했어요. comprise 7 out of 몇 개 중에 top 20 films at the national box office. 그 나라의 전국 박스 오피스 20개의 영화 중에 7개의 영화를 누가 차지했어? 어린이 영화가 차지했다. 야, 이거 엄청난 비율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2007년과 2014년에 이런 59% 20개 중 7개 영화를 차지했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한 양의 크로스오버가 보여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예시를 통해서 청중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올려서요. 그래서 this phenomenon. 자, 이걸 또 this phenomenon으로 봤습니다. phenomenon은 현상이니까 어떤 현상? 2007년도와 14년에 앞서 그 현상, 어린이 영화가 뭐 하고 있는 거? 절반 이상이나 막 상위권에 차지하고 이런 현상이 correspond with, 똑같다라는 뜻이야. 상응하다라는 뜻이거든. 그치? 뭐와 똑같냐면 broader international embrace. 뭡니까? 더 넓은 국제적인 포용이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상응합니다. 뭐의 포용? What is seemingly children's culture among audiences of diverse ages? 다양한 나이대의 청중들 사이에서 보기에 어린이 문화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더 넓은 국제적 포용과 일치합니다. 말 진짜 어렵게 했지. 결국 뭡니까? 앞에서 얘기한 뭡니까? 다양한 나이대의 청중들의 크로스오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한 겁니다. 앞서 2007년, 14년 현상이 뭐라고요? 이제 국제적인 포용으로 가고 있다. 뭐에? 다양한 나이대의 어린이 문화인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에 대한 더 큰 포용이 존재하게 됐다. 자, 그럼 지금까지 4번까지 한 얘기가 뭡니까? 아이들 영화, 즉 아이들 문화는 지금 누구의 문화이기도 하다? 다양한 나이대의 문화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나이대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전체 이용가라는, 그치? 우리 뭐 12세, 15세 전체 이용가 이런 거, 7세 뭐 이런 거 있잖아. 7세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나이대라는 것은 모든 나이대에 다 전유문이 되고 있다. 아이들 것의 전유문은 아니다. 라는 얘기였는데 5번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old prejudice에 대한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선입견, 옛날의 선입견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 지금까지. 지금 어린이 문화가 다양한 나이대의 문화대를 지금 다 섭렵하고 있다. 하지만 옛날 선입견은 이 얘기잖아. 하지만이란 얘기는 없지만. 그럼 데디아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여야 되겠어? 아이들 영화는 아이들 거지. 그치? 요 얘기가 나와줘야 돼. 옛날 선입견, 어떤 선입견? 아이들 영화는 some other realm. realm이라고 해요. 다른 영역. 일부적은 다른 영역이지. separate, 분리되어 있는. from 뭐로부터 또 영원히 하위 부류인 뭐에? 좀 더 legitimate, 제대로 된 영화. 누구를 위한? for adults. 어른들을 위한 좀 더 제대로 된 영화의 영원한 하위 부류든 제대로 된 영화로부터의 분리되어 있는 또 다른 영역이다라는 옛날 선입견은 이거죠. 이거는 이 글의 맥락이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지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가 나와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it's not supported by the realities of consumption. 이 소비의 현실에 의해서 지지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의 현실이 뭐야 그러면? 소비의 현실, 함축적 의미 추론. 소비의 현실은 뭐야? 아이들의 영화 문화는 무슨 나이대? 다양한 나이대의 문화로 다 지금 소비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현실에 의해서 지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를 그대로 갖다 밑에다 해준 거죠. 그걸 니네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빈칸 추론화 시킬 수 있어야 돼. 아이들의 영화들은 결국 어떻다? 중심이다. 뭐의 중심? 동시대의 어떤 대중문화의 뭐이다? 하트이다. 하트다라는 건 더 센터이다를 얘기하는 거죠. 더 하트는 보통 중심이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32번이었습니다. 자, 33번. 자, 33번도 지금 인과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베토벤의 뭐 때문에? 요 얘기 잘 보셔라. 베토벤이 뭐 하고자 하는 생각? 뭔가 참신한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drive, 욕구. 욕구는 is a reflection, 반영이다. 뭐의 반영이다? 자신의 어떤 curiosity, 호기심의 상태의 반영물이다라고 했어. 우리 반영물은 뭐 할 때 쓴 말이야, 얘들아? 프로덕트의 이미지. 프로덕트는 뭐 산물이란 뜻이고 또 무슨 의미가 있어? result를 얘기하는 거지.
즉 호기심의 결과가 뭐다? 참신한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구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인과관계가 어떻게 돼 얘들아? 뭐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그 호기심의 결과가 뭐야? 참신한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인과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뭐 때문에? 베토벤의 호기심 때문에 참신한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좀 뜬금없어 보이겠지만 우리의 뇌는 경험합니다. 보상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언제요? When we create something new. 이게 여기서 말하는 something novel이지. 그치?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어디에서? In the process of exploring something uncertain. 불확실한 무언가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내가 낼 때 그때 내가 뭐 한다? 보상이라는 느낌을 느끼게 된대. 다시. 뭐? 불확실한 무언가를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새 것을 만들면, 그치? 새 것을 만들면 뭐 한다고? 보상을 느껴 한다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새 것 제작을 위해서 새 것에 만들 욕구와 동일성이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뭘 받는다? 우리도 보상을 얻는다. 그걸 세 번째 문장에서 정리해 주는데 그 전에 such as 예를 들어 뭐 음악 구절 We've never played, never heard before. 예전에 절대 연주해 보거나 들어본 적 없었던 그런 음악의 구절과 같은 뭔가 불확실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걸 만들려 할 때 그때 우린 뭐야? 보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잖아.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딱 만들어냈을 때 너무 좋아하잖아. 3번 문장이 정리해 줍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호기심이 뭐야 얘들아? 새로운 걸 만들어낼 욕구잖아 이게. 그치? 우리의 호기심이 something novel. 뭔가 참신한 것을 만들어낼 때 그럼 뭐다? 보상이다. 똑같은 얘기. 그에 이어지는 보상은 가져다 줘.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 sense of pleasure. 기쁨의 감각을 가져다 주게 된다고요. 계속 플러스의 방향 이어가고 있죠. 그죠? 호기심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경험치가 좋아지게 된다. 지금까지 한 얘기가 딱 그겁니다. 그래서 많은 investigators, 많은 조사자들이 have a model, 뭐 했어? 모델을 한번 짜와봤어. 뭐에 대한 모델을 해봤어? 어떻게 호기심이 영향을 주는지. 의주동, 명사절이죠? 그죠? 뮤지컬 컴포지션, 이 음악의 작곡에 있어서 어떻게 호기심이 작곡에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모델을 해봤어. 모델을 한다면 표본을 한번 짜보다 이런 뜻이죠. 많은 조사들이. 그래서 그 예시가 누구겠어 얘들아? 베토벤이어야 되겠어. 다시 In the case of 베토벤의 사례를 얘기할 건데 지금 연결사나 대명사, 지시사, 관사와 같은 연결고리의 장치들이 없이 순수 내용만으로서 지금 뭐 하고 있어? 무슨 연구를 했다고? 많은 조사가들이 어떻게 호기심이 음악 작곡에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해봤대. 모델로 짜봤대. 그 모델이 누구야? 베토벤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상위 하위 개념으로서 여기 잘린 포인트 쓰기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삽입이나 순서 놓기 정말 좋다. 순서는 너무 보편적인 케이스고 얘를 삽입으로 놔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베토벤의 경우 컴퓨터 모델링이 동사처럼 보이지만 PP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춘 32곡의 어떤 피아노 소나타. 언제 쓰여진? After age 13, 13살의 나이 이후에 쓰여진 32곡의 소나타들을 한번 집중된 모델링이 뭘 드러냈어? 모델링 해보니까 음악적 패턴들이 어디에서 발견된? All of Beethoven's music. 모든 베토벤 음악에서 발견되어지는 음악적 패턴들이 뭐 되더라? 나중 소나타 곡에서는 어떻게 되더라? 감소되더라. 요거 되게 중요하더라. 자, 봐. 13살 이후에 쓰여진 32곡의 소나타 곡을 딱 봤는데 첫 번째부터 32곡까지 샘플링을 딱 모델링을 해봤는데 이게 1번부터 32번까지 갈수록 음악적 패턴이라는 게 뭐야? 패턴이 뭐야?
반복되는 게 패턴이잖아. 그치? 그러면 1번부터 32번까지의 음악을 쭉 들어보니까 그 반복적 패턴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반복되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반복되는 게 있어, 없어? 줄어드니까. 점점 없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 뭐 어떤 멜로디를 딱 들으면 이건 JYP 음악이다. 이건 이건 YG 음악이다. 이건 SM 음악이다.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반복적인 게 있다면 이거 어디 거다. 베토벤 거다. 이게 딱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줄어든대.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 뭐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야. 새로운 멜로디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건 창의성으로 봤을 때 창의성이 올라가고 있는 거지. 맞지? 그러면 이 단어 어휘 추론으로 놓기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렇죠? 나중 소나타에서 그게 감소되고 있으며 반면에 좀 더 참신한 패턴들이니까 노벨 패턴은 뭐겠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패턴들이 반면에 새로운 패턴들, 즉 뭘 포함해서 patterns that are unique, particular sonata, 어떤 특정 소나타에만 있는 존재하는 거기에만 독특한 패턴을 포함해 이런 참신한 패턴들이 어떻게 되더라? 증가하더라 라고 해야 같은 말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계속적 이전의 패턴들은 감소되니 예전에 게 없고 새로운 게 계속 만들어내니 예측 가능성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들아? 덜해줘야 되겠지. 이 말도 이해돼? 뭐가? 다시 한번 말해. 베토벤의 음악은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덜 예측 가능해지고 있다 이 말인 거야. 예측 가능함이 덜하다는 건 뭐야? 패턴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지?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as his curiosity, 왜냐하면 그의 호기심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exploration of a new musical ideas, 새로운 음악의 생각에 대한 이런 탐구 같은 것들을 계속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호기심이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만. 즉, curiosity는 호기심은 강력한 driver of human creativity, 인간의 창의성에 있어서의 강력한 자극제가 되는 것입니다. 드라이버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휘 추론으로 내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문제지 않을까. 33번 꼭 좀 체크해 두시고 어떻게 한 큐에 갈까요? 좀 쉴까요? 5분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음. 34번 봅시다. 정량화라는 얘기인데 concrete measures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proxy가 뭐냐? 이 측량 가능한 투여물들이 한 모델의 측량 가능한 투여가 그들의 뭐야 아니야 그래 얘가 먼저 나와야지. 다시 기술자들은 항상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명사에 있으면 뭐라고 했지? 있다. 탐색 위에 있습니다. 뭐에 대한 탐색? 측량 가능한, 수량화시키다? 수량화 가능한 그런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탐색하려는 위치에 있습니다라는 거야. 전명구 챙겨두시고요. 찾고 있다. 뭐를요? 측량 가능한 그 투여물, 하나의 모델에 측량 가능한 투여를 넣게 되면 넣는 것이 자신들의 생계 수단이며 and like a social scientist, 사회과학자들처럼 기술자들도 need to identify, 식별할 필요가 있어. 뭐를? 미세한 측량이라는 것을 식별할 필요가 있어. 그게 proxy인데 뭐를 위해서? assessing progress, 어떤 진척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어떤 측량 가능한 것을 식별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술자들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 수량화가 꼭 필요한 거야. 단위가 필요한 거고
그 단위가 어떤 단위냐에 따라서 높다, 작다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quantifiable process, 이 수량 측정 가능한 프록스의 필요성 자체가 편견을 만들어내.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바이어스란 단어를 듣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단어로 보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측량만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것의 프록시를 측량 가능한 프록시들은 결국 편견을 만들어내.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을 말이야. 어디 쪽으로? Measuring things. 뭔가를 측정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해. That are easy to quantify. 수량화시키기에 쉬운 그런 것들을 항상 측정해야 된다는 쪽으로의 편견을 항상 만들어내. 그러니까 뭔가 일해야 될 거리가 있으면 그게 측량이 안 되더라도 이건 측량을 해야 돼 라는 강박이 생긴다 이 말이야. 오케이? 항상 그쪽으로의 편견이 생긴다. But 필자가 근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지만 단순한 그 측량법들이 can take us, 우리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요? Further away, 멀리 데려갈 수 있대. 저 멀리 떨어져. From 어디로부터? 중요한 목표. 명사 다음에 또 뜬금없이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목적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자리죠. 우리가 정말로 잘 보살피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목표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좋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기술자들은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측량할 수밖에 없다. 그지? 그게 자기의 생계 수단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자기의 진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뭔가를 모든 것을 수량화시켜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게 기술자다. 하지만 단순한 측량법 같은 것들은 결국 자기네들이 진짜 원하는 목표에서 멀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야. 좋지 않다는 얘기지 결국. 그럼 뭐야? 목표 지향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이는 그렇게 떨어지게 하는 것은 앞 내용이죠. may require, 요구할 수도 있거든. 뭐를? 복잡한 측량법이나 또는 be difficult, 극단적으로 어렵다든지 또는 아마 불가능할지도 몰라. 뭐 하기에? 그 어떤 측량을 줄이기에는 불가능하거나 극단적으로 어렵거나 아예 복잡한 측량법 같은 것들을 요구할지 모르게 되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앞에서 얘기한 자기가 원하고 있는 목표를, 중요한 목표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냥 어설프고 단순한 측량법을 적용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 아싸리 그냥 너무 복잡해지거나 너무 극단적으로 어려워버리거나 그 다음 또 뭐?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어.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술자들이 원하는 어떤 그 목표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측량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또한 when we have imperfect and bad process, 그러니까 그 측량법 자체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거나 안 좋은 프록시들을 갖고 있게 되면 we can easily fall, 우린 쉽게 빠져버리게 돼요. 어려야 돼? 이 착각 아래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위를 설정해서 이걸 측량한다고 딱 했는데 이게 완벽하지도 않은 데다가 또 이게 상태가 안 좋아. 프록시 단위가 좋지 않아. 그러면 나 뭐 하고 있구나?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차이점에 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야. 일루전, 착각 속에. 우리 그럴 때 있잖아. 수학 문제 푸는데 내가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푼다고 열심히 풀었는데 약간 중간에 약간 삑사리가 났어. 삑사리가 났는데 값이 구해져. 그럴 때 있지 않아? 삑사리가 중간에 났는데 이렇게다가 조금 약간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삑사리란 여기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imperfect하고 bad한 프록시겠지. 이걸 가지고 막 대충 삑사리 내게 풀다가 딱 봤는데 정점에 와 보니까 값이 딱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또 마침 보기에 있어. 그렇게 체크하고 답 딱 봤더니 된장 틀려 있어. 그럴 때 있잖아.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뭔가 완벽하지도 않고 안 좋은 프록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뭐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돼? 야, 우리 해결했다. 좋은 목표 쪽으로 해결했다. 뭐 없이도 실제로 making genuine progress toward the worthy solution. 가치 있는 해결책 쪽으로의 뭔가의 어떤 진정한 발전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없이
좋은 목표 쪽으로 우리가 해결했다라는 착각 아래로 빠지게 되는 거야. 아까 삑살이 딱 났는데 값은 구해줬어. 나 선생님이 가르쳐준 정확하지는 않은 방식대로지만 답은 나왔네. 오답?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오답은 나왔어. 풀었는데 나 잘 풀었네? 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 이게 그거야.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정확하게 뭐여야 돼, 얘들아? 단순한 측량법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정량화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이 글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기술자들이 그렇게 강박, 바이어스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measuring metrics, 우리가 뭔가를 측량해야겠다라는 그 편견,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야. 확인되니?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프록스의 문제점은 뭔가 구체적으로 측량화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는 뭐다? 초래하게 된다. 자, result는 인과동사죠. 주어가 원인이고요. result인 뒤에 나온 목적어가 결과입니다. 전치사 in 뒤에 지금 나온 동명사가 어디야? substituting이야. 이 substituting의 주어가 누구야? technologies라고. 오케이? 그래서 기술자가 종종 대체해버려. A for B, A를 B로 대체해버리는 결과를 일으키게 돼. 뭐가? 프록스의 문제가. 문제라고 이게. 프록스의 문제가 뭐라고? 기술자가 자주 종종 substitute, 대체해버려. 뭐를? What is measurable? 측량 가능한 것을 어떻게? For what is meaningful? 의미 있는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야. 야, 이거 측량 가능하니까 괜찮은 거네? 좋은 거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문제야, 문제. 이게 여기서 말하는 문제라고. 됐어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뭐라고? 문제야, 문제. 뭔가를 무조건 측정 가능한 것들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술자들의 프록스에 대한 문제야, 문제. 모든 것을 정량화하려는 것의 문제. 됐어? 마지막. 그래서 이걸 뭐로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속담으로 얘기하고 있어. 그치? 이거 니네가 무조건 쓸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난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또 count라는 동사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얘들아. count는 자동사로 쓰일 때의 의미가 무슨 뜻이야? matter의 의미야. matter의 의미야. matter.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타동사로 쓰일 때는 우리 카운팅 한다 그러지? 뭐뭇을 세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뭐뭐를 세다야. 이 두 자동사, 타동사 가지고 예쁘게 쓴 글이거든? 자, 봐. 그러니까 필자가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건 뭐다? 자, 어떤 모든 것도, that counts. 중요한 어떤 모든 것도 can be counted.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부정주어 썼으니까 부정문으로 해석해야 돼. 중요하다고 해서 다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얘기야. 또 반대로, not everything that be counted. 세워진다라고 해서 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 측량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 측량화하려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세워진다라는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can be measurable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세워질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이며 또 세워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 문장 너무 예쁘다. 니네가 진짜 이 전체 글을 관통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저거 꼭 좀 여러분들이 배열 연습하실 때 꼭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35번입니다. 35번은 뭐 간단한 내용의 질문이라는 거. 갑시다. We are the only species. 우리는 유일한 종입니다. That seasons its food. 자기의 음식에다가 seasoning. 우리 seasoning 한다는 말 들어보니? seasoning? 우리 그 삼겹살 구울 때도 거기 소금, 후추, 쌀소스 뿌리는 거 그걸 시즈닝 한다 그래. 양념한다 그래. 양념. 자신의 음식에다가 양념을 하는 유일한 종입니다. 의도적으로 altering 바꾸면서 분사구문입니다.
음식을 뭐와 함께 바꾸는 거야? highly flavored parts. 매우 맛이 나는 식물의 부분들. 오케이? 매우 맛이 나는 식물의 부분들. 그걸 뭐라고 해? We call herb라고 불러. 선생님 지금 여기다 뭐라고 표기해놨죠? 보어라고 표기해놨어. 그치? 콜이라는 동사의 특성 때문에 그러죠? 콜은 오형식 동사로서 우리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고 얘기하고 그의 품사 자체가 명사를 명사라고 부르다라는 뜻이야. 기본적으로 오형식. 주어는 명사를 명사라고 부르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명사가 하나 나오는 거고요. 콜이 능동으로 쓰일 땐 명사가 2개, 수동으로 쓰일 땐 1개, 혹은 목적어가 하나밖에, 명사가 하나밖에 안 나왔다? 목적어가 빠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불완전하다고 합니다. 해석도 얘 허브를이라고 해석하지 않아. 뭐라고 해? 허브라고 부르는 이 말이야. 우리가 허브라고 부르는 그 식물의 부분과 함께 섞으면서 말이야. 우리 그 스테이크 구울 때도 위에다 그 초록 로즈마리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올려놓으면 향이 또 좋아지죠. 우리나라 정서로 얘기하면 뭐 해물탕 같은 데다가 이제 쑥갓이나 뭐 미나리 같은 거 넣으면 향 좋잖아. 그치? 그런 거야. 허브라고. 혹은 또 and spice. 이게 양념이란 뜻이야. 양념. 후추 이런 것들. 그치? 그래서 우리가 허브나 양념이라고 부르는 그 식물의 일부분과 함께 그걸 바꿈으로써 의도적으로 바꿈으로써 양념을 쳐먹는 양념을 쳐서 먹는 그지? 유일한 종이다. It's quite impossible. 가능해요. Daddy야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양념을 선호하는 그 취향이 has an evolutionary root. 그러니까 우리가 양념을 향한 우리의 취향 자체가 진화론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화론적 뿌리라는 건 옛날서부터 그래 왔다. 이 얘기인 거죠. 많은 spices, 이 양념들이 뭘 가지고 있어? antibacterial properties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앞에 anti가 붙게 되면 반대를 의미하거든. 반대. 그러니까 박테리아를 반하는 속성이야. 그치? 박테리아를 없애는.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in fact, 흔한 seasoning, 예를 들어 갈릭, 양파, 오레가노 이런 것들과 같은 흔한 양념들이 억제해 준다고요. 뭐를요? 성장을. 거의 모든 bacterium tested. 검증된, 단독 PP로서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검증된 모든 박테리아, 거의 모든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시켜준다고요. 그게 뭐야? antibacterial 속성. 이게 뭐다? properties가 이걸 얘기한다. 쌤. 박테리아 아니에요? 우리 그 A로 끝나는 복수명사 있죠? 그 박테리엄이 단수고요. 박테리아가 복수입니다. 미디엄이 단수고요. 미디아가 복수입니다. 커리큘럼이 단수고요. 커리큘라가 복수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아까 나왔던 페너메넌이 단수고 페너메나가 복수야. 알겠니? A로 끝나는 복수 형태 명사 중 하나인데 얘가 박테리아, 박테리엄 단수입니다. 얘는. 그래서 every 플러스 단수 명사 잊지 마세요. 알겠죠? 박테리아 쓰면 틀립니다. 올 박테리아면 모를까? 어쨌든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antibacterial properties를 설명한 게 얘라고 해. 거의 모든 검증된 박테리아들은 다 뭐단다? 억제시킬 수 있는 게 뭐다? 양념이다 이거야. 양념. 그렇구나. And the cultures, 문화들은요. 어떤 문화요? That makes the habits to use spices. 이 양념을 아주 많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make use가 사용하다야. 얘가 지금 명사로 쓰였으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화는요. think of. 가령 이런 거야. 갈릭이나 블랙페퍼, 후추, 타이푸드에 혹은 진저나 코린더 이거 저거 고수. 생강이나 고수, 인디아의 생강 고수, 그 다음에 또 칠리페퍼의 멕시코의 칠리페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합니다. 그렇지? think of 이렇게 타이의 이런 생각. 다시 양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화는 뭘 생각한다? 이렇게 타이 푸드의 이런 거.
인디아에 이런 거, 멕시코에 이런 거. 아, 여기 가령 맞습니다. 예시들 때 쓰는 표현이야. 본동사가 여기 있죠. come from. 이러한 어디에서 양념을 많이 쓰는 문화들은 다 어디에서 오게 된다? warmer climate에서 오게 된다. 따뜻한 기후에서 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where 그곳이 어딘데요? 따뜻한 기후 어딘데요? 뒤에 완전한 문장. 박테리얼의 spoilage가 is bigger issue. 그러니까 박테리아의 spoilage가 뭐야? 음식이 상하는 걸 spoilage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박테리아의 음식 훼손이 가장 더 큰 이슈인 이런 따뜻한 기후에서 양념이 세게 오는 것입니다. 아, 양념이 세다는 건 그 나라의 문화의 기후가 따뜻하다는 얘기인 거네. 그렇지? 그리고 in contrast도 연결고리로 쓸 수 있는 장치죠. 대조성. 대조의 연결고리. 반면에 in contrast, 대조적으로 가장 lightly한 spiced cuisine, 가장 가볍게 양념이 된 요리법, 즉 those는 cuisines를 만든 거죠. 요리법들 말이야. 어디? 스칸디나비아나 북유럽 같은 이런 요리법들의 가볍게 양념을 한 요리법들은 다 are from 어디에서 오게 된다? cooler climate. 어디? 좀 시원한, 선선한 기후 같은 데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겠어? 차가운 데는 냉장 효과가 있으니까 그만큼 덜, 그치? 스포일리지 되겠죠. 훼손되겠지. 마지막, 그래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뭐에? 이 맛에 관심. 우리의 독특한 인간의 맛에 관심이 앞서 이러한 양념의 맛의 경우에서는 turns out, 판명되었어. 뭐 했다라고? To have a reason. a reason의 동사형 뭐니 얘들아? arise, arose, a reason. 그치? 일어났다. 뭐로써? matter of 삶과 죽음. life and death. 삶과 죽음의 문제로서 일어났었다라고 판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맛에 대한 관심은 결국 뭐다? 삶과 죽음의 문제로 일어나는 것이었다. 이런 것이었죠. 자. 투부정사의 시제 좀 주의하자 얘들아. 12pp의 시제는 기본적으로 무슨 시제니? 12pp 시제? 본동사의 이전 시제. 그렇지. 이전 시제지. 그러니까 요게 이형식 턴스아웃이 이형식 동사다 보니까 요렇게도 쓸 수 있어 얘들아. It turns out 판명되어졌습니다. That 그 다음 뭐 나와야 돼? 주어가 동사다라고 판명되어졌습니다. 이런 얘기거든. 자, 그러면 뭐가 뭐하다고 판명된 거야? 맛에 대한 우리의 독특한 인간만의 관심이 판명된 거죠. 뭐? 일어났다라고. 뭐? 맛에 대한 즉 양념의 맛에 대한 그 관심이 뭐로 판명된 거야? 삶과 죽음의 문제로서 일어났었다라고 지금 판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야. 그럼 잘 봐. 이 턴스아웃의 시제는 현재지. 그럼 니네한테 물어볼게. to have reason의 시제는 어디 시제? 과거겠지. 왜? 본동사의 전 시제니까.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 그럼 니네가 이걸 이 턴스아웃 대절로 바꿨을 때 뭐가? 우리의 독특한 뭐가? 관심이 attention. 뭐에 대한 관심? to flavor죠. 이 맛에 대한 관심이 동사 뭘로 쓰면 되니? arouse로 쓰면 되는 거야. 대절의 주어 동사를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라고. 이해되시겠어? 즉 우리가 맛에 대한 관심이 결국 뭐 때문에? aroused as 나머지 그대로 삶과 죽음의 문제로서 일어났었다라고 지금 판명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오케이? 동사 시제 잘 이해해 두시라는 차원에서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됐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은 다음 시간 우리 뒤에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